10살 때 야요이 쿠사마는 처음으로 환각을 경험했다. 그녀는 이를 빛의 섬광, 오라, 혹은 촘촘한 점들의 장이라고 묘사했다. 그 점들이 살아 움직여 자신을 집어삼키고 결국 자신이 말소되어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평생 동안 쿠삼에게 폴카도트는 집착의 대상이었는데 예술뿐 아니라 패션, 영화, 퍼포먼스 아트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작업 전반에서 이 단순한 도트는 한결같은 모티프로 자리 잡았다. 특정 작품 하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쿠사마를 90년 넘게 사로잡아온 단순한 폴카도트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그녀가 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부터 예술계의 센세이션으로 자리매김한 후기까지 이어진 집착의 대상이었다. 야요이 쿠사마는 일본의 한 시골 지방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난 해에 주식시장은 붕괴되었고 일본에서는 시민 불안과 격렬한 군국주의가 이어졌다. 1941년 일본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12살의 쿠사마는 섬유 공장에서 군용 낙하산을 봉제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때 익힌 봉제 기술은 이후 그녀가 부드러운 조각 작품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어머니의 극심한 학대와 쿠사마가 예술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략 결혼과 순종하는 전통 주부의 삶을 강요하려는 압박이 있었다. 어머니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쿠사마가 예술가나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 했지만 예술은 그녀에게 있어 생명의 줄기와도 같았다. 예술은 그녀의 환각, 우울, 불안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때로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자신이 주변 환경에 흡수되거나 용해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예술을 통해 쿠사마는 자신의 내면의 혼돈과 싸우며 통제권을 되찾고자 했다. 당시 일본의 미술계는 규모가 작았고 그녀는 답답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한 여성으로서 제한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방문한 중고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예술가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이 담긴 그 책은 당시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키프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쿠삼에게 큰 충격과 영감을 주었다. 오키프의 그림에 넋을 잃은 쿠사마는 나중에 비슷한 주제들을 탐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여성 예술가로서 그녀의 성취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 쿠사마는 미국에 있는 오키프에게 편지를 보내고 몇 점의 그림을 동봉했으며 오키프는 놀라운 관대함으로 답장을 보내며 뉴욕 예술계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주는 추천서를 보내주었다. 1956년 쿠사마는 지금까지의 모든 오래된 작품 2,000점을 모두 파괴하며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후 73년도까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쿠사마는 수많은 그림이 든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뉴욕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쟁취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자신만의 별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 내려다보며 자신이 정복할 도시의 정형을 바라보았다. 1950년대의 작은 일본 마을에서 영어도 거의 못하는 젊은 일본 여성이 뉴욕으로 이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그녀는 부유했던 일본의 삶을 뒤로한 채 뉴욕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 감자, 양파, 그리고 블랙커피로 하루를 버텼다. 이와 같이 힘들었던 시절, 그녀는 종종 명성을 갈망했다고 회상한다. 예술가들이 대개 잘 드러내지 않는 욕망이었지만 쿠삼에게는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었다. 어린 시절 겪은 환각 속의 수많은 점들이 점차 시각적 장치인 폴카도트로 발전해 갔다. 10살 때 어머니의 모습이 점들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점들은 그녀에게 치유의 역할을 했다. 반복되는 도트 패턴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쿠사마는 이를 자기 소멸이라고 표현했다. 뉴욕에 정착한 후 쿠사마는 동물, 종이, 캔버스, 벽, 심지어는 누드 신체에까지 폴카도트를 적용하며 자신의 퍼포먼스와 자화상에서 꾸준히 이 모티프를 활용해 나갔다. 그녀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칭하며 남성 중심의 예술계와 압도적인 백인 예술계 속에서 신경증과 우울증의 희생양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재창조해 나갔다. 한 평론가는 쿠사마는 어디에나 녹아들면서도 독자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예술가라고 평가했다. 뉴욕은 당시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쿠사마의 첫 번째 전시는 그녀가 인피니티 네시라 부른 작품들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추상 표현주의의 과감한 붓질을 거부하고 거대한 캔버스에 수천 개의 반원형 붓자국을 반복하여 그려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 시작도 끝도 없는 물결 모양의 그물을 만들어냈다. 이 작업은 그녀가 겪은 환각의 물리적 구현이었고 추상 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그녀의 커리어를 견고하게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59년 뉴욕에서 열린 첫 개인전은 큰 화제를 모았다. 쿠사마는 곧 특정 장소나 일정 기간 동안만 전시되는 설치 미술의 선구자로 발돋움했다. 1962년 그녀는 솜으로 채워진 캔버스를 이용해 부드러운 형태의 남근 모양 조각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여성 예술가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로 당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1963년 첫 공식 설치 작품으로 한 노 젓는 배를 자신의 부드러운 남근 모양 조각들로 덮어 전시했는데 이는 뉴욕에서 그 어떤 작품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쿠사마는 어릴 적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를 엿보게 했던 기억과 그로 인해 남성에 대한 평생의 혐오감을 품게 된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다. 예술계에서는 종종 예술가들 간의 표절 문제가 언급되지만 쿠사마는 남성 예술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 없이 도용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클라스 올덴버그와 앤디 워홀 등은 쿠사마의 혁신적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녀의 기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쿠사마로 하여금 창작에 더욱 몰두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창고처럼 가득 찬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밤낮으로 인피니티 네스 작업에 매달렸다. 1965년 쿠사마는 첫 인피니티 룸을 선보이며 관람객이 직접 그 공간에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설치 미술의 장을 열었다. 팔리의 들판이라 불린 이 룸에서는 수백 개의 폴카도트가 찍힌 부드러운 조각들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 안에 배치되어 관람객은 자신이 무한한 반사 속에 갇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어느 정도 관람객에게 어떻게 감상될지를 통제하지만 쿠사마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관람객이 시간과 공간을 체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후 그녀의 인피니티 룸은 뉴욕의 여러 갤러리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비슷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 다른 예술가들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쿠사마의 작품은 언제나 독보적이었다. 오히려 한 번은 타인 작품과 비교된 후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다. 1966년 쿠사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된다.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단으로 행사장에 침입해 나르시서스 가든을 전시한 것이다. 수백 개의 거울 구슬을 전시한 이 작품은 예술 세계의 상업화를 풍자하는 재치 넘치는 시도로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쿠사마는 금색 기모노를 입고 구슬 하나하나를 $2에 판매하다가 결국 비엔날레 측에
강경한 대응으로 전시장에서 퇴장당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여성 예술가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투했던 쿠사마는 과도한 자기 홍보와 대중의 관심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은 살아있는 예술 작품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1967년 쿠사마는 전쟁의 참상을 다룬 초기 작품들과 더불어 반전 시위와 함께 아토믹 익스플로전이라 불리는 퍼포먼스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들의 누드 신체에 폴카도트를 칠하며 월스트리트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베트남 전쟁 철수를 요구하는 등 겉보기에는 유쾌해 보이는 퍼포먼스 안에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어린 시절 원자폭탄의 영향을 몸소 체험한 쿠사마는 전쟁에 대한 깊은 반감을 예술로 표현하며 때로는 첫 동성결혼 행사에 주례를 맡기도 했다. 1973년 쿠사마는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는 그녀의 예술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폄하되었다. 1977년 평생 이어진 불안과 환각에 지친 쿠사마는 도쿄의 정신과 병원에 자진 입원하여 현재까지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매일 아침 스튜디오로 통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끊임없이 그림을 그린다. 1989년 일본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60번째 생일을 맞으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같은 해 뉴욕의 국제 현대미술센터에서 열린 회고전은 그녀의 커리어를 국제적으로 재점화시켰다. 1993년에는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일본 대표로 초청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쿠사마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인피니티 룸 설치 미술은 관람객들이 단 60초만 머물러도 끝없는 반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감상한다. 9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쿠사마는 여전히 생산적인 작업을 이어가며 1960년대에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남긴 혁신적이고 규칙을 깨는 여성 예술가로 평가받는다. 그녀의 예술은 단순히 정신 건강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